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는 장기, 바로 콩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르신들, 콩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콩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콩팥은 우리 등 쪽, 허리 위쪽에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는 장기예요. 주먹만 한 크기인데 생김새가 꼭 강낭콩처럼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작아 보여도 이 콩팥이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콩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쓰는 정수기처럼 더러운 것은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주지요. 놀라운 건 콩팥이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무려 150리터나 된다는 거예요. 2리터짜리 생수병으로 75병 분량이나 되는 혈액을 매일 쉬지 않고 걸러내고 있는 거랍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가 있어요. 양쪽 콩팥을 합치면 이 사구체가 무려 200만 개나 된답니다. 이 사구체 하나하나가 아주 촘촘한 채처럼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적혈구처럼 큰 성분들은 통과시키지 않고 크레아티닌이나 요소 같은 노폐물들만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거지요.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일을 해요. 우리 몸속의 수분 양을 조절해주고 혈액 속 염분 농도도 적절하게 맞춰줘요.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콩팥에서 만들어진답니다.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일도 콩팥이 맡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적혈구를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도 콩팥에서 분비돼요.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콩팥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콩팥에는 아주 무서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능이 많이 떨어져도 몸에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심지어 30% 수준까지 나빠져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이 차고 심한 피로감이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콩팥이 많이 망가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더 무서운 건 한번 손상된 콩팥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콩팥은 한번 망가진 세포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콩팥병은 안 보여서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되고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콩팥이 얼마나 잘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면 돼요. 혈액 검사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수치 중 하나가 바로 크레아티닌이에요.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의 근육이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남기는 노폐물이에요. 건강한 콩팥은 이걸 소변으로 잘 내보내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크레아티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또 하나 중요한 수치는 사구체 역과율이에요. 영어로 GFR이라고 하는데 콩팥이 1분에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사구체 역과율이 90 이상이면 콩팥이 정상적으로 잘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60에서 89 사이라면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진 상태로 주의가 필요해요. 30에서 59 사이면 중간 정도 나빠진 거고 15에서 29 사이면 많이 나빠진 거예요. 그리고 15 아래로 떨어지면 콩팥이 거의 일을 못하는 상태로 혈액 투석이나 콩팥 이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상태가 돼요. 혈액 검사와 함께 소변 검사도 꼭 받아보셔야 해요. 소변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단백뇨예요. 정상적인 콩팥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줘요. 그런데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콩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소변에 단백질이 많으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셨을 때 소변의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도 주의해야 할 신호예요. 눈으로 봤을 때 소변이 붉거나 갈색빛을 띠면 혈뇨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의 피가 섞여도 콩팥에 이상이 생긴 신호일 수 있으니
소변 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콩팥이 나빠지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당뇨병이에요. 콩팥병 환자 중 거의 절반, 약 47%가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 경우예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져요. 이 높은 포도당 농도가 콩팥 안에 아주 가는 혈관들, 특히 사구체를 이루는 혈관들을 조금씩 망가뜨려요. 처음에는 오히려 사구체 역과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콩팥이 과부하 걸린 상태로 무리하게 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구체가 점점 굳어지고 결국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당뇨병성 신장병증이라고 해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콩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콩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큰 원인은 고혈압이에요. 콩팥병 환자 중 약 21%가 고혈압 때문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액이 혈관 벽을 세게 밀어붙여요. 이 압력이 계속되면 콩팥 안에 가는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손상돼요.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오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콩팥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더 많이 내보내요. 그러면 혈압이 더 올라가고 그게 다시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당뇨와 고혈압이 같이 있는 분들은 콩팥이 나빠질 위험이 훨씬 더 높아요. 두 가지 다 있으신 어르신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와 고혈압 외에도 콩팥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들이 또 있어요.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서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병도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나 어형 간염, B형 간염 등 감염 질환도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비만도 콩팥에 나쁜 영향을 줘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콩팥이 더 많은 혈액을 걸러야 해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또 가족 중에 콩팥병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콩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진통제나 소염제를 오랜 기간 자주 복용하는 것도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콩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거예요. 소금, 즉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줘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고하는데 이건 소금으로 따지면 오지 작은 찻숟가락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이 기준의 2배 이상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도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간장, 된장, 고추장도 조금만 넣어서 드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게 맛이 없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신답니다.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될 때 요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콩팥이 걸러내야 해요.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 콩팥에 더 큰 부담이 생겨요.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단백질을 어느 정도 드셔야 하는지 꼭 여쭤보세요.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이 빠지고 영양 부족이 올 수 있으니 무조건 줄이시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칼륨 섭취도 주의하셔야 해요. 칼륨은 채소, 과일,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해요.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생야채나 생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야채는 데쳐서 드시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서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요. 과일도 종류와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등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도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니까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고 조절하세요. 인성분도 신경 쓰셔야 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도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혈액 속 인이 많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가 약해지고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문제가 생겨요. 이는 유제품, 견과류, 콜라 같은 탄산음료, 가공식품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탄산음료를 드시지 않는 게 특히 중요해요. 운동도 콩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체조를 하시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콩팥에도 좋아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도 콩팥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해요.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콩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방해해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콩팥병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말기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더 빨라요. 술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술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서 콩팥에 간접적인 나쁜 영향을 줘요. 마시더라도 하루에 2잔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수분을 충분히 드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본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꼭 콩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콩팥 검사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도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단백뇨 검사와 크레아티닌 수치를 꼭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만약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콩팥이 너무 나빠져서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말기 신부전이 되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해요.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다니며 기계로 혈액을 걸러내는 거예요. 복막투석은 뱃속에 관을 넣어서 매일 집에서 직접 혈액을 걸러내는 방법이에요. 두 방법 모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든 치료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콩팥 이식을 받으면 투석 없이 살 수 있지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신장이 부족하고 이식 후에도 거부 반응을 막는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해요. 수술 자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 처음부터 콩팥을 잘 지키는 게 최선이에요.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콩팥은 하루에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기능이 많이 떨어져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해요. 당뇨와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니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시는 게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단백질과 칼륨, 인 섭취를 조절하시고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고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콩팥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증상이 없어도 안심하지 마시고 매년 검사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콩팥이 건강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응원해요.